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봐주세요. 미래학자라고. 학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제가 사회학 전공이 아니니까 학자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 이재명 정부의 롤러코스터라고 적어놨는데 딴 게 아니고 뭐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금화교육 시대로 들어가는 뭐 이제 계속 그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막 우리나라 경제도 해결되고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그랬지요. 사실은 윤석열은 와장창 무너뜨리다면 이재명은 5년 동안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거. 추락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쿵쿵쿵 저속도로 떨어지니까 어쨌든 떨어지는 거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왜냐 그래 해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부분에 모든 분들이 겪게 될 잠재적이고 점진적인 하락이 경제 하락과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에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롤러코스터라고 했냐? 간단하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노동쟁의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노란 봉투법이죠. 자, 노란 봉투법은 대한민국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 광복절 사면, 내가 할 말 많은데, 어쨌든 뭐, 올리는 거. 대주주, 양조, 소득세, 이거 경제 발목 잡는 거. 검찰개혁, 언론개혁법, 대한민국을 올리는 거. 지금 보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저 말고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뽑아놓은 겁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지율 하락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10% 거의 20%가 순간적으로 빠졌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제가 그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조국을 풀어주는 거, 동지사면하는 거. 그래. 그거는 풀어줘야 되는 거. 이제 조국이 나와야 되는 거 맞는데 사실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거는 지금 조국이 나와서 할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이라는 사람은 국내 정치적으로 야권에서 중요한 자산인데 왜 지금 하필 풀었을까? 저는 민주당 안에서 이 민주당 안의 그 세력들이 일부러 획책한 거다. 이재명은 그 바보같이 거기 속아 넘어간 거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지율 하락보다 중요한 것이 왜 미래 혼란이냐면 이번에 내린 법들 중에 특히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들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좋아요. 하지만 경영자도 권리가 있어요. 이제는요. 노동자를 챙기면서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 알겠잖아요. 세상 자체가 철저하게 능력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노동자 출신이니까 공감을 해요.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자. 아픈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영자가 악인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돼. 아니요. 능력은요. 때로는 공정도 무시하고 도덕도 무시하고 윤리도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걸 제일 잘 설명한 것이 사주명리학입니다. 사주명리학.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 학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주명리학이. 왜냐? 사주명리학에서는 절대 선도고 절대 악도 없어요. 사주명리학에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격, 인성, 뭐 좋으면 좋죠. 좋으면 좋지만 인성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은요 능력입니다. 그럼 나는 그렇지 능력과 성공 안 할래요. 그럼 계속 가난히 사세요.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가난히 사세요. 여러분들도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대놓고 밥을 안 하겠다 뿐이지 평상시 기술에서 다 어기고 있잖아요. 하늘은요 그런 제가 다 봅니다. 무단횡단 뭐 없어도 되니까 무단횡단 하자. 예. 하늘은 체크 다 하고 있으면 CCTV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치기 안 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적인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려가는 거. 노란봉투법.
노동쟁의조정법. 남편분이 어떤 이런 노동계에 있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에 속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내 지인이 이런 데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노조를 하고 있다. 간단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발의되고 나면 저는 항상 주변에 이야기해놨습니다. 가라. 한국에서 투자를 빼라. 더 이상 한국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더 이상 안 된다. 그 노동쟁의까지도 예전에는 바로 1차 하청만 되면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은 하청을 인정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 하청을 간단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1차 하청뿐만 아니고, 원청이 모든 너희들의 하청을 받아가는 모든 업체와 다 노동쟁의를 조정해라. 그럼 예를 같으면, 지금 같으면 현대 1차 밴드들만 하면 되는데, 아니면 밴드 연합에서 모인 그 팀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내 개별적으로 내가 니하고 노사 협상해야 되겠다. 근데 뭔데? 우리도 3차 밴드 하면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노동쟁의 조정법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쟁의 파업에 대한 권리를 이제는 나와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데 다 주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 해야 맞겠죠. 그래 해야 이상론입니다. 이상론. 맞아요. 이상론 좋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8월 초부터도 그랬어요. 8월 며칠 초, 4월인가 그때 기사에도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노란봉투법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지금 그 밑에 대통령실 관계자들 다 거쳤다고 하는 보도가 났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바보라고. 저 사람들 나라 망치는 거라고. 왜냐하면요. 지금은요. 우리가 사실 저도 제가 대학교 때 88학번에 대학교 때 학생 운동할 때 저는 민주주의 PD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했고 NL보다 저희들이 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더 강조했던 데고 우리는 오직 민중과 노동자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민족 북한 김일성 이런 싫어했어요. 저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제가 민족을 떠나서 독재자는 우리는 상대 안 한다 이런 노선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임종석 같은 애들이 극혐하는 김민석이 이런 애들 우리는 극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짱돌도 던지고 하얀뿌기도 던지고 정경들하고 저는 죽도나 목금을 썼기 때문에 그거로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자들도 상황만 바뀌면 그들이 악덕이라고 말하는 경영자와 근본적인 인성은 똑같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인성. 얘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월급을 받아서 그렇지 얘들도 월급 줄 능력을 가지게 되면 똑같이 행동하더라. 인간은 노동자, 경영자가 문제가 아니고 인성은 대부분 변함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봐야 될 거는 구조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봐야 된다. 무엇은 가치? 능력의 가치를 봐야 된다. 제가 판단을 했고, 그게 자본주의구나.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 계기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 그 명리학 그때부터 공부하고 있었는데 명리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이유입니다. 화학과학과 출신이 명리학을 공부했던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회사나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기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악법입니다. 악법. 분명히 말씀드린 악법이라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받아야 돼요. 하지만 저희 때 알았던 지금은 그때 노동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노동자는 권리가 보장받고 있고요. 특히 노동계 안에서도 기종노조와 기종노 아닌 데는 도리어 이 격차가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기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악법이라고 합니다. 악법. 짧게 말해서 그런데 길게 설명하려면 한참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길게 설명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악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거는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보 세력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재명의 공약이라서 무조건 지키려고 해요. 예. 이제 그게 앞뒤 안 맞는 행태입니다. 이재명이. 자, AI 투자 같은 건 있잖아요.
노조나 노조나 노동쟁이가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거기서 정상적인 노조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AI 같은 과학계는 발전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 멍청한 놈이 멍청한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AI 발전시키고 5개년기 하겠다. 내부에 있는 사람 뽑아서 수상 시켜놓고, 근데 전체 노동계는 어떻게 하겠다. 노란봉투법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짜친다니까요. 저렇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차차차차 망친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왜 미국같이 따라갈 수 있냐? 1. 공산주의라서 그렇습니다. 일당 독재로 모든 걸 밀어붙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2. 그리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투자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과학 분야는 미국 다음에 세계 세컨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초과학, AI 다 전부 다요. 자동차 전부 다.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아직. 착각하지 마세요. 중국이 망한다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가 이야기하자면 중국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 자꾸 언론에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다 찢어지는 절대 안 찢어집니다. 중국은. 중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데요? 제가 중국 옹호론자가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빨리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망할 열차를 탔고 10년짜리.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간단하게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린 거는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가장 큰 악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에 직결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투자가 있어야 되고 기업 활동이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뭐 기업에서 만들어야 수출을 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노란봉투법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 보고 투자하라. 그 싱가포르 쪽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 이번에 서울에 갔어도 제가 한 팀 만났는데, 싱가포르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싱가포르에 있다고 온 사람이니까 더 잘 됐더라고. 다만, 가족들의 자기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영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가라 그랬어. 애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되면 나가라, 한국에서. 기회되면 한국에서 나가고, 기회되면 다른 나라 국적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 저는 한국이 어떻게 망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후가 되면 잘 된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10년 후가 돼도 대한민국은 번성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뻔한데.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딱 5년간 발목을 잡을 최대 악법입니다. 광복절 사면 다 좋았어요. 그런데 풀어주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한 명, 하나는 이게 진보 진영들의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윤미향이는 왜 풀어주면 안 되냐? 윤미향은요, 대한민국의 영민 같은 아킬레스건에다가 범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요,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군보다 더 참혹한 사람들이었어요. 물을 방법이 없으니까 위안부라고 그냥 부르는 건데, 사실, 위안부? 그 말이 뭐예요? 누구를 위로해주고, 누구를 안정시키고, 누구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는 여성이란 뜻이에요. 뭐라고 말할 게 없는데, 그렇다고 매춘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돈 받고 간 건 아니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이승현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승현 사건. 그 위안부 컨셉으로 사진 찍었다가, 진짜, 왜냐면 제가 그때 처음에 카페 만들어갖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거 나쁜 XX이라 가지고. 그때 이승현이 왜 그래, 나락으로 가고 그 뒤로 절대 회복 못했냐. 위안부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윤미향은요, 그 위안부에 있는 돈을 빼돌려서 범법을 했습니다. 근데 진보에서 풀어주는 건 그거는 큰일이 아니다. 윤미향은 다른 거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예, 사람은 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공과가 좋은 것보다 양은, 윤미향이 좋은 일 한 80% 해서 한 20% 악법을 저지 나쁜 일이야. 그래서 사면해줘야 된다. 문제는요, 질로 따졌을 때는 이 80%의 좋은 거를 이 20%다 잡아먹고도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80%가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왜?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독립군도 우리가 사실 지금 독립용자들, 독립투사들의 자손들도 우리가 지금 다 대화를 못하고 있는데 위안부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정부가 단 한 번도 정부가 나서서 뭐 해결해 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일본 철강 뭐 받아오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아직 해결 안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련된 돈을 개인적으로 개인 착복한 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개인 착복한 거에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사실 사면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제 저 과정을 그냥 그대로 징역살이 다 마치고 나서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을 건드렸을 때는 본인의 삶도 이제 정치적인 것, 대외 활동을 끝낼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풀어줬어요. 그것도 하필 광복절에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윤미향 풀어준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윤미향이 들어가 있다는 거. 내가 역시 미친놈들이구나. 이거는 재가를 해준 이재명이도 역시 바보 멍청이고 밑에도 똑같다. 진보진 그러니까 보수 국힘을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두환이 욕한다고요? 저는 거의 동급으로 났습니다. 윤미향이 저런 사건은요. 사실 전두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밑에 레벨들하고 장재원이는 지 들켜서 죽어 자살했죠. 윤미향이도 사실 흙 깨물고 자살해야 될 정도의 본인이 한 죄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건드리냐고요. 어떤 부분을 착복했고 어떤 부분을 역법적으로 건드리냐고요. 그 건드린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개인 착복이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이 많다고 용서해주자는 건데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였고요. 조국은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조국의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민주당 내에 있는 정청래라든지 이런 자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정청래류를 몇 팀들 한마디로 친명계 인척하면서 다음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제일 경쟁자가 누군지 아세요? 조국입니다. 조국. 왜? 조국은 원래부터 그런 걸 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은 3년이거든요. 내년은 풀리나요? 풀려나고 내년 총선 지나면 풀려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 풀어주냐고. 조국은 또 왜 안 되냐면 입시 비리가 걸려야 되는. 물론 그게 지금 이제 다 아니었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기억합니까? 조국의 딸 조미는 안 그래도 예쁘기도 한데다가 의대까지 갔는데 알고 보면 이게 무사 통과했다라고 앞에 혐의를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걸 다 털어가 했잖아요. 압니다.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제 다른 증거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똥이라도 밟고 가야 되고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았지만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고 그래서 조국은 사실은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냥 풀리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캐리어에 흠집이 안 납니다. 지금은요. 이재명이 풀어주는 거 하필 강복준을 같이 풀어줘가지고 왜 이거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겁니다. 자, 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면 누가 좋으냐? 제가 지금 100% 이놈들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내에 있는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자차기를 꿈꾸고 있는 녀석들이 했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풀어주자. 힘 빼놓자. 그래야 지도 안 띄볼 거니까. 만약에 조국이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왔으면 이미 감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어디 할 수가 없어. 좋아, 그래. 뭐 내가 딸 그거 했다. 오케이, 갔다 왔다. 형기 마쳤잖아요. 법적인 형기를 다 마쳤잖아요. 할 말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그냥 사면이 안 되고 만약에 사면 되더라도 정말 임기 말쯤이나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조국은 그 앞에 나오니까 자기 와이프 정영심 같은 경우도 그때 풀어줘도 돼요. 안 늦어요. 처음부터 서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캐리어가 높아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적은 안에 있다. 내부의 적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그 놈들이 풀어줘가지고 아무 지금 조국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나와봐야 방송 나오고 책하고 그리고 뭐 책 보고 뭐 조금 강연 다니고 1년 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누구도
야권에서 공개적으로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어차피 감옥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시간 똑같은데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강복절에 이 두 사람 말고 아예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나 같으면 저 국힘 사람들 많이 풀어 주겠어요. 왜 진짜 사면이니까. 아예 찍소리 못하게. 나는 저쪽에도 대표적인 사람들 그냥 일부러 난 저 같으면 두세 명 풀어줍니다. 왜요? 내 풀어줬잖아. 아, 저것도 안 풀어줬어. 근데 너가 아들 풀어줬어. 뭐, 뭐, 내가 뭐 잘못했어? 주도권은 그렇게 잡는 겁니다. 나는 약점을 지지 않고 상대가 약점 카드를 지게 하는 것. 그것을 경영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했긴 잘했어요. 하지만 또 하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거 했다가 난리 났죠. 한마디로, 이제 주식 거래 많이 하면 소득세 많이 물리겠다는 거죠.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 주식하는 사람들 할 겁니다. 자, 코스피를 3천, 5천까지 올리겠다 해놓고, 그러면 내가 주식을 많이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세금을 더 내라? 왜 자본주의 시장이 왜 자꾸 주식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3천, 5천 올리는 것도 억지로 정부에서 올리려고 하면서, 저도 그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엄마 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선불하고 있잖아요. 저게 만약 그대로 시행됐으면 합법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개보시키는. 자꾸 왜 불필요한 세득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냐면요. 자본가, 경영자는 나쁜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풀어서 남들에게 공동으로 나눠 가져 이거거든요. 야,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 2억만 원, 3억 원 못 받는데 왜 너희는 2억, 3억씩 받아야 되냐? 그냥 너희가 2억 받지 말고 1억만 받아라. 바로 이거거든요. 너희 소득을 줄여라. 1억을 줄이라 하면 세금으로 가져올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 300 받는 거를 이 사람들이 400, 500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왜요? 얘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돈 받는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이게 아주 명리학입니다. 200 받을 사람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0을 받는 겁니다.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공부하는 능력, 머리 타고납니다. 그리고 업무하는 능력 타고납니다. 사람 능력, 사회관계하는 능력 타고납니다. 투자하고 담력 타고납니다. 다 타고나잖아요. 안 타고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안 타고난다고 하시면 하나라도 들고 와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타고납니다. 특히 마음가짐, 인력, 담력 이런 것들요. 남이 안 하는 투자를 선언적으로 하고 남이 안 하는 길을 먼저 가는 것. 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을 다 기회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왜 남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기업가들이나 경영자들이 악인이 아니라고요. 자꾸 그 선악구도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악구도로 가져가니까 돈 많이 버는 놈 나쁜 놈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왜 하겠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딱 지금 저 이야기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여탁금 이거 뭐 다 때려치우고 미국으로 건너가자. 국장 포기하자. 국장 포기하기 쉽거든요. 미국 주식 사면 돼. 어차피 미국의 나스닥에 올라가는 수익률이 우리보다 좋기 때문에. 코스피를 3천, 5천 원을 끌어올리겠다면서 코스피 발목을 저렇게 안다리 바다리 다 끄는 저 법을 만드는 게 말이 돼. 저거하고 돼 있잖아요. 무슨 금지법, 차명거래 금지법 돼가지고. 그게 바로 이재명의 역할입니다. 헛발질 하고 있다. 이 헛발질 때문에 코스피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이번에는 이재명은 부동산을 사실 포기했거든요. 포기하고 코스피로 뛰어려고 하는데 코스피가 떠야 그나마 여러분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데 왜 기업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기업 자체 돈이 투자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들어가든 뭐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가든 은행에서 들어가든 그러면 국가가 어떤 계획만 하고 있으면 기업들이 따라오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쳐나갈 수 있다는 건데 대놓고 저래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소득을 벌여서 국내에서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해서 소득을 벌여서 그것을 국내에 푼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하청업체나 이런 걸 다 돈을 나눠주는 거죠. 월급을 주고 가는 거. 그래서 투자가 확대되면 일할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일할 공간도 늘어났는데, 그거 안 하면요. 외국에서 벌어들여서 외국에 쓰는 거.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 안에서 다시 달러로 일본으로 가져오지 않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은 경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 앉아서 돈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쎄빠지게 일해야 돈 버립니다. 근데 쎄빠지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이끌어 나오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 기업인들을 자꾸 이렇게 죄악시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 항상 가만히 있으란다. 가만히 있었어요.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때 죽었어요. 그때 죽으면 된다고. 그 어지간하면 외국 투자를 합니다. 저는 애들도 어지간한 애들 자주 보잖아요. 외국 보내서요. 외국. 영국으로도 보내고 미국으로도 보내고 싱가포르도 다 보냅니다. 저는. 제가 어지간하면 한국 이스라엘 사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역을 알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 가망 없는 나라에 왜 여기다가 뭘 하라 하겠습니까? 저부터 다 못 안 하는데 한국에다가. 거기다가 그래서 저것도 한번 내려가는 거. 그 다음 다른 거 있어요. 검찰 개혁 이번에 한 거. 검찰청 없애고. 검찰청 없애는 건 그치지 않고 이제 검찰의 공소권, 기소권 이걸 다 넣어가지고 하고 대신 경찰 견제도 잘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잘 만들었으니까 저거만 추진하면 한 80점 나오던데 저거만 추진하면 될 겁니다. 언론개혁법. 그러니까 방통위는 원래 언론 그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진수기 같은 거 뭐 자르고 있잖아요. 법을 잘못 만들어놔니까. 저런 거 어떻게 잘라낼 거냐는 거지. 이진수기 같은 거. 이진숙을 잘라내려면 개인 비리가 나와야 되면 그때 바로 날리면 됩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날아갈 겁니다. 왜냐면 잘라내야 뭐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검찰개혁법은 잘했어요. 잘한 거 맞고 언론개혁도 잘한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뭐 검찰로부터 이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죠. 물론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지만 그래도 그 눈치 빠른 검찰들 그리고 생명력 있는 검찰들은 검찰이 바뀌면 법조계 모양새가 다 바뀌거든요. 검찰 손대고 그 다음에 판사, 그 다음에 변호사. 검사와 판사를 손대고 나면 변호사는 저절로 바뀝니다. 왜 여기 나가는 물들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변호사님 손댈 필요 없고 검사, 판사만 손대면 이건 저절로 바뀝니다. 자본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데이기 때문에. 판사 같은 경우도 이거 판사를 바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면 판사도 손대야 됩니다. 판사들 중에 정말 멍청한 놈들 많거든요. 사실은 사주명리학을 볼 때 변호사, 검사, 판사는 이게 사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법이라는 걸 공부한 건 맞는데 변호사, 검사, 판사는 사주명리가 이 구성이 다른 건데 정말 판사해야 될 사람이 법대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판사해야 될 사람이 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사들 중에 어중이 떠중이가 많은 겁니다. 나경원도 판사잖아요. 나경원 남편도 판사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봤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1년도 안 된 6개월 안에 벌써 널뛰기 많이 하죠. 내려갔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데서 어떤 지지율이 나오느냐, 어디서 떨어졌느냐, 자기를 많이 밀어줬던 30대들이 이번에 왜 갑자기 특히 30대 남자들이 왜 고개를 돌렸느냐, 지지율 확대 바로 표를 바로 냈느냐, 그 애들은 윤미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국의 서국 사건에서 말하는 것이 왜 조국은 입시 비리와 연결되어 있고 자기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혐의만 애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죄 판결이 나와도 사람은 무죄 판결이 나와봤자 의미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병진 하면 옛날 개그맨 중에 주병진 강간 혐의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고고 꽃뱀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혐의가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법원 재판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꽃뱀이었고 일부러 접근했고 했던 거 나중에 다 밝혀졌어. 그래갖고
여자가 감옥 들어가고 주병진은 무죄 다 받았어요.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하는데. 주병진 오늘 나 강간했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언론 여론 재판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무섭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이지만 그 어리석은 대중들이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주의 피해도 그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이렇게 널뛰기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 있잖아.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하고서 저한테도 뭐 내 사주가 어떤데 뭐 사주 좋은 거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려고 하면요. 지금 여러분 사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진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자영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자, 여러분들이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뭘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봤는데 뭐 하나하나 따져도 뭐 한 시간씩 만들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주역에 대세가 저기 가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망해가는 그 시점이 그 사건들이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터져 나가는 거고 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도 점점 피폐해질 것이다. 이재명 5년, 그 다음 5년, 그 10년 동안 점점 피폐해질 것이다. 하나하나. 그래서 10년 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우처 인생이 될 것이다. 지금 뭐 그 민생지원금 나오듯이 예? 진짜냐고요? 예, 진짜입니다. 확실하게 진짜입니다.